혹시 사주 보러 갔다가 외국 나가 살아라, 외국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말 듣고 내가 한국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좀 섭섭하기도 하셨죠? 마치 내 인생의 정답지가 해외에만 있다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이건 너는 한국이랑 안 맞아 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일종의 환경 적합도 테스트 결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엄청 성능 좋은 스포츠카가 있는데 이걸 계속 서울 시내처럼 꽉 막힌 길에서만 몰면 제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뻥 뚫린 고속도로로 나가야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주들은 한국 특유의 끈끈한 관계나 수직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자기 잠재력을 100% 발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어떤 사주가 그런 말을 듣는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한국식 관계, 한국식 조직 문화라는 옷이 너무 꽉 끼는 사람들. 둘째,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나침반을 장착하고 태어난 사람들. 혹시 내 얘기인가 싶으시죠? 이 두 가지 유형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무대는 한국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팔 잡힌다는 말, 이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나는 무조건 국제 결혼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 오해하시거든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국적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바로 시댁 처가 없는 사람을 만나라는 뜻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 특유의 아주 끈끈하고 때로는 과도한 정으로 얽힌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라는 강력한 신호예요. 명절마다 당연하게 모여야 하고 온갖 집안 대소사에 감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엮여 들어가는 그런 환경이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주에서 말하는 외국인은요, 2025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바로 개인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을 의미해요. 서로의 커리어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의무감에서 벗어나 오롯이 두 사람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한국인 중에서도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요즘 정말 많아졌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자기만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외국인 만나라고 하면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파트너를 만나야 내 잠재력이 폭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요. 그럼 대체 어떤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구시대적인 관계 설정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걸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한국이라는 옷이 너무 꽉 끼는 사람들의 사주 특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한 한 개발자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시키는 건 다 하고 실력도 뒤지지 않는데 왜 저는 회사에서 인정은커녕 늘 트러블메이커 취급을 받을까요? 그의 사주를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양인살과 백호살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런 살들은요, 옛날 책에서는 되게 무섭게 얘기해요. 칼을 쥐고 태어났다, 피를 본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 말 듣고 내 사주에도 저런 거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덜컥 겁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25년 지금 이 칼은 뭘까요? 바로 압도적인 전문성과 추진력이라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무기를 한국이라는 특정 환경에서 쓰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한국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분위기 속에서는 이 예리한 칼이 너무 위협적인 거예요. 상사가 A 값이다 비슷했는데 데이터를 보니 B가 더 효율적인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칼은 전문성이 아니라 반항과 고집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입은 옷이 너무 꽉 껴서 조금만 움직여도 실밥이 터져버리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만약 성과로만 모든 걸 증명하는 실리콘밸리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다면 어떨까요? 혹은 철저히 개인의 능력으로 승부 보는 유럽의 전문 프리랜서로 일한다면요. 그의 예리한 칼은 조직을 위협하는 흉기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빛나는 도구가 됩니다. 아무도 그의 과정을 간섭하지 않고 오직 결과로 박수를 쳐주죠. 혹시 여러분도 나는 왜 이렇게 조직 생활이 힘들지? 왜 자꾸 윗사람이랑 부딪히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게 여러분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명품 스포츠카를 자꾸 동네 골목길에서만 몰려고 하니까 엔진은 과열되고 차체는 계속 긁히는 거예요. 내 사주에 양인, 백호, 괴강 이런 글자가 있는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한번 공유해주세요. 분명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자, 이건 내 안의 에너지가 한국이라는 시스템과 충돌하는 경우였죠? 그럼 다음 유형은 뭘까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영혼에 나침반이 달려 있어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도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자, 당신의 사주에 이 네 글자 중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세상이 자꾸 등을 떠밀어서 밖으로 내보낼 겁니다. 인신사해, 이 네 글자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역마살의 글자들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역마살이라고 하면 한 곳에 정착 못하고 떠돌아다닐 팔자라며 혀를 찼어요. 왜 그랬을까요? 농사짓던 시대에는 내 땅에 붙어있는 게 최고의 미덕이었으니까요. 근데 2025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국경 없이 인재를 뽑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발리에서 치앙마이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각광받는 시대예요. 이 시대의 역마살은 더 이상 살이 아닙니다. 이건 영혼에 장착된 최첨단 GPS이자 글로벌 인재의 DNA라고 봐야 해요.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은요, 마치 와이파이를 찾아 자동으로 접속하는 스마트폰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던져놔도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언어나 문화를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일상, 고인물 같은 환경을 훨씬 더 힘들어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사주에 역마의 글자인 신과 해가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이분은 한국의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여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대요. 결국 다들 미쳤다고 말리는 걸 무릅쓰고 회사를 그만둔 뒤 무작정 해외 취업에 도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만에 싱가포르에 있는 IT 기업에 스카우트 돼서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훨훨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분 말이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왜 이렇게 한 곳에 진득하게 있지를 못할까? 왜 자꾸 새로운 걸 배우고 싶고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을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한 적 있나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달린 나침판이 계속해서 더 넓은 세상, 당신의 잠재력이 100% 발휘될 그 무대를 향해 바늘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앞서 말한 흉살은 내 안의 에너지가 한국이라는 틀과 부딪히는 문제였죠. 이 역마살은 아예 내비게이션 자체가 해외를 목적지로 찍고 달리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나에게 맞는 그 글로벌 무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딱 3초 만에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저장해 두시면 분명 도움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진짜 무대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 바로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첫째, 나는 누가 나를 통제하거나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죽기보다 싫다. 둘째, 나는 과정이 어떻든 결과로만 깔끔하게 평가받는 게 좋다. 셋째, 나는 낯선 환경에 던져지거나 새로운 걸 배우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다. 어떠세요? 이 중에 2개 이상 손을 드셨다면 제가 직접 상담한 10,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잠재력이 100% 터질 무대는 한국이 아닐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지금 이 말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도 반대로 속이 다 시원한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어쩌라고? 싶으실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 꿀팁입니다. 여러분이 피해야 할 환경과 찾아야 할 환경, 사람까지 딱 정해드릴게요. 먼저 양인살, 백호살처럼 내 안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한국식 조직 문화와 자꾸 부딪히는 분들. 여러분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나 조직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 환경은 여러분의 날카로운 칼을 녹슬게 만드는 늪과 같아요. 대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데이터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논리와 결과 중심으로 소통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그런 곳에서 비로소 추진력이라는 이름의 엔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 신, 사, 해, 역마의 DNA를 가진 분들, 여러분에게 최악의 파트너는 주말엔 무조건 집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최악의 회사는 10년째 똑같은 사업 계획을 고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고여있는 걸 견디지 못해요. 다음 휴가 때 여기 가볼까? 라며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는 사람, 해외 출장이나 부서 이동 기회가 활짝 열려있는 회사를 만나야 여러분의 나침반이 신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씨앗이 가장 화려하게 꽃 피울 수 있는 토양을 찾아가는 아주 지혜롭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자, 이제 나에게 맞는 무대도 알았겠다. 당장 비행기 표부터 끊으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천만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해외에 나가서도 똑같은 벽에 부딪힐 확률이 100%입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국에서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너무 힘들어하다 큰 마음 먹고 독일계 회사로 이직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숨통 좀 트이나 했는데 웬걸요? 국적만 독일인이지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사사건건 통제하려는 상사를 똑같이 만난 거예요? 이분 사주에 있던 그 날카로운 양인살의 에너지가 결국 거기서도 문제를 일으킨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환경을 바꾸는 건 절반의 정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에너지의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익히는 일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물상대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에너지 방향 틀기 기술입니다. 압력이 꽉 찬 밥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두면 언젠가 터져버리겠죠?
이게 바로 내 강한 살의 에너지를 사람에게 관계에다 그냥 쏟아부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밥솥의 김을 엉뚱한 대로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밥은 맛있게 되고 폭발도 막을 수 있죠. 양인살의 그 칼 같은 에너지를 직장 동료에게 쓰면 다툼이 되지만 외과 의사가 돼서 수술집도에 쓰거나 전문 셰프가 되어 요리에 쓰면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백호살의 그 무서운 기운을 가족에게 쓰면 폭군이 되지만 강력계 형사나 운동선수가 되어 범인을 잡고 승리를 쟁취하는 데 쓰면은 영웅이 되죠. 심지어는 격렬한 FPS 게임을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하는 것, 매일 한 개에 도전하는 크로스핏 같은 운동에 쏟아붓는 것도 훌륭한 에너지 방향 틀기입니다. 결국 핵심은 내 에너지를 도피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 직업이나 취미라는 안전한 그릇에 담아 발산시키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그 에너지를 더 잘 쓸 수 있는 판을 까는 것이지 에너지 자체를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당장 떠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이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부을 때 가장 희열을 느끼는지부터 찾아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진짜 무기이자 당신이 평생 써야 할 인생의 필살기가 될 겁니다. 혹시 최근에 한일 국제 결혼이 40%나 급증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어쩌면 이 현상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자신에게 딱 맞는 무대를 찾아 나선 사람들의 거대한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사주라는 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정해진 대본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은 이런 캐릭터이니 이런 무대에 서면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캐스팅 디렉터 같은 거죠. 어떤 배우는 사극 무대에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어떤 배우는 현대극 로맨스에서 빛을 발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주에 있던 그 강력한 양인살, 백호살은 한국이라는 무대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악역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무대에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게 만들던 그 역마살은 한 곳에 정착 못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탐험가의 DNA였던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내 사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내 사주가 가리키는 무대는 과연 어디인가? 나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나답게 빛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당신의 사주는 어떤 무대를 가리키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역마살 경험담이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강한 흉살의 에너지를 멋지게 사용하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